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수첩 와이뉴스는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효리의 노란 봉투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큰 화제가 됐잖아요. 이효리 씨의 노란 봉투 사건이 아니죠. 노란 봉투 이야기. 노란 봉투 기부를 한 건데 이로 인해서 상당히 큰 파장이 이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모금이. 그래서 이효리의 노란 봉투가 왜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되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봉투라는 게 47,000원을 넣어서 손편지 써서 아름다운 재단에다 보낸 그 노란 봉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요. 오늘 와이뉴스의 주제는 왜 사회적 운동이 되고 있는가? 이효리의 노란 봉투. 어디서부터 얘기를 좀 풀어갈까요? 그 노란 봉투를 이효리 씨가 보낸 후에 정말로 모금액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재단이 노란 봉투 모금을 시작한 게 2월 10일이거든요.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 명이 47,000원씩 만 명이 참가하면은 4억 7천만 원이 되겠죠. 이 모금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이게 모금을 시작하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1,0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런데 이효리 씨가 모금에 동참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2월 18일부터 일주일 동안 4억 6천만 원이 넘게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4억. 이효리 씨의 파급 효과가 크긴 컸네요. 4월 30일까지 4억 7천을 모금하기로 했는데 그게 보름 만에 마감이 된 겁니다. 와. 그리고 2월 25일부터 다시 2차 모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효리 씨 아름다운 재단의 박효원 간사가 이효리 씨의 노란봉투 모금 동참과 손편지 내용이 알려지면서 모금 참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이효리 씨 동참이 촉발제 역할을 했다. 자, 그러니까 이효리의 노란 봉투가 도대체 뭐냐, 뭘 모금하는 거였느냐, 이거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부터 얘기를 좀 풀어가 보죠. 노란 봉투가 뭐죠? 김현정 앵커는 노란 봉투에 든 월급 봉투 못 받아봤죠? 저는 뭐 그런 세대는 아니죠. 온라인으로 받는 세대죠. 그렇죠.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이게 노란 봉투에 이제 한 달치 월급을 넣어서 또 돈을 넣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란 봉투가 월급 봉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이 노란 봉투에 해고 통지서가 담겨서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도 한 노란 봉투. 그래서 이 노란 봉투라고 정했고 이게 아름다운 재단에 가면은 개미 스폰서라는 홈페이지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개미요? 개미 스폰서. 뭔가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씩 조금씩 모아서 큰 돈을 만들자 뭐 이런 운동인데요. 이게 이제 시작된 게 그 주간 시사 주간지 시사인의 한 독자가 시사인에다가 47,000원이 든 돈과 함께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47억 원. 이게 쌍용차 노조가 회사와 경찰에 배상해야 될 액수거든요. 47억 원 손해배상하라 이런 판결 내려졌죠. 법원에 확정이 돼서 대법원 확정이 됐는데 이제 이 주부가 47억 원 듣도 보도 못한 돈인데 계산기를 두들려 보니까 47,000원씩 10만 명이 내면 되더라. 내가 47,000원 보낼 테니까 99,999명분은 다른 사람이 내든지 또 내가 되든지 하면 되겠다. 이런 편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졌고요. 한 주부가 이름 모를 한 일반인 주부가. 노동자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제 이효리 씨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이효리 씨도 손편지가 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는데 한 아이 엄마의 편지가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다.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보낸 47,000원. 이게 이제 10만 명이 모이면은 뭐 노동자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편지가 너무나도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이 났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내니 너무 적어서 부끄럽지만은 하나의 엄마의 47,000원이 내게 불씨가 되었듯이 내 47,000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란다. 이런 얘기 이효리 편지였거든요. 내가 또 불씨가 되길 바란다. 근데 정말 불씨가 된 거네요. 불씨가 됐죠. 이런 이효리 씨의 동참이 사회적 운동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청 이벤트홀에서 이제 손잡고 정식 명칭이 손배 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출범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어제 공식 출범한 건 아니고 주비위 단계입니다. 아마 3월쯤이나 좀 정식 출범할 것 같은데 이 움직임은 그 이전에 있었거든요. 워낙 손배 가압류가 노동자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니까 사회적으로 좀 막아보자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효리 씨가 모금에 동참을 하면서 이게 확산이 된 겁니다. 손잡고 운영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박은정 국장이 손잡고 출범이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데는 이효리 효과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 상당히 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조에 대한 이 손해배상 청구, 가압류 이런 게 요즘 그렇게 많아요? 1월까지 민주노총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1128억 원 소송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되는 것만 1128억 원. 그리고 168억 원이 가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많네요. 정말 많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그 과거에는 왜 노동조합이나 노조 간부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노조원 개인에게까지 합니다. 전체. 네, 그러니까 노조원 개인이 월급이 가압류돼서 월급을 절반밖에 못 받는 노조도 있고요. 예. 또 심지어 뭐 노조원 개인의 그 재산들, 부동산에 대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하기도 하고. 회사 측에서 이렇게 거액의 배상 소송을 자꾸 내는 이유는 뭔가? 이게 유행인 이유는 뭔가요? 결국은 노조 압박용 수단 아니겠습니까? 제가 실제 이제 이쪽 노무 임원을 한 대기업의 관계자를 하나 통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손배 소송을 내는 건 노조와의 협상을 위한 카드다. 회사가 승소하면은 노조로서는 회사의 채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노조가 약자가 된다. 손배 소송은 결국 노조를 길들이기 위한 일종의 족쇄 채우기다. 족쇄 채우기다. 그런 얘기를 결국 돈이 무섭지 않겠느냐 이거네요. 솔직히 틀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조가 파업을 결의하고도 손배 소송이 걸려 있으면은 실제 파업에 돌입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상당히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진짜로 그 노조가 와해되거나 위축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손배 소송 때문에? 노조가 지금 구미에 있는 KEC 그 노조가 파업 당시에 2010년 파업할 때 노조원이 3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50명 정도로 반이 날아갔습니다. 회사가 노조 탈퇴하고 회사 희망퇴직하면은 손배에서 빼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노동자 개인의 노동자가 파업도 할 수 있고 노조 활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한다는 이유로 이제 파업을 했을 경우에 가정 집에까지 가압류 통지가 날라오면은 가정 불화가 되고 위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결국 근로자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 교섭권 가질 수 있다는 헌법의 조항이 있는데 노동 3권을 부정되고 있죠.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 손해배상이라는 가압류라는 다른 방법으로 계속 압박을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가하는. 유일한 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만 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걸 통해서 사회운동을 통해서 손배 가압류 제도를 없애자. 유럽에는 이렇게 못하게 돼 있고 아니면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회사가 청구를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은 못하게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각성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효리의 노란 봉투부터 손배 가압류 이야기까지 권영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